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여행을 와 있는데, 뭐, 재밌는 뉴스들이라든지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면 바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선수, 브랜드 신이죠. 플레잉 코치로 선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이재원 선수에게는 되게 고맙기도 하죠. 이재원 선수는 사실은 이제 SSG에서 뛴 시간들이 훨씬 길었고, SSG의 레전드임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한화이글스에 와서 굉장히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어요. 물론 저도 이번 시즌을 보내면서 이재원 선수가 경기에 나섰을 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그거는 사실 이제 이재원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왜냐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전성기 때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성기에 달리고 있는 젊은 선수들과 경쟁력을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기용적인 아쉬움이었고, 이재원 선수는 사실 가을 야구에서도 보면은 떡아웃에서의 보컬 리더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수들 다독여주는 모습이라든지, 큰 경기에서 선수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원 선수의 리더십이 상당히 좋다고 느꼈었는데, 이렇게 이제 플레잉 코치로 선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정우람 코치님의 플레잉 코치도 겪어봤고, 타팀에서 지금 있는 이용규 선수가 키움에서 플레잉 코치하는 모습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플레잉 코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아주 제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야말로 코치로서의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재원 선수도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과연 내가 이제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구단에서 좋은 제의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하나이글스 구단에서도 제법 현명하게 대처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로 이렇게 뛰기에는 이제는 좀 쉽지 않아졌다. 입지 자체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근육도 몸도 1군 무대에서 아주 많은 경기를 소화하기엔 힘들다. 그렇지만 제3의 포수가 필요할 때는 또 이재원 선수가 경기 출전을 해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 선수에게 고맙다. 그리고 하나이글스의 이재원 선수의 영입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싼 값에 2년 전에 잘 영입을 했었죠. 지난 시즌에도 우리가 잘 이재원 선수를 활용을 했었고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원 선수의 2025 시즌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98경기 출전을 했고요. 타율은 2할, OPS는 0.635였어요. 포수로서 409.2이닝을 출전을 했었고요. 도루저지율이 18.6%. 사실 어깨도 그렇고 순발력도 그렇고 많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군 백업 고정 출전은 이제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그렇다면 하나이글스는 최재훈 다음 시대를 또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백업 포수가 필요합니다. 이재원 선수가 400이닝 이상을 포수로 출전했다는 건 최재훈 선수도 이제는 풀시즌 포수 출전이 어려운 상황에다가 백업 포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일 텐데, 저는 높은 확률로 허인서 선수가 2026 시즌에는 두 번째 포수 역할을 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인서의 2025 시즌은 20경기에서 출전 기회를 얻었고요. 타율은 1할 7푼 1리, OPS는 0.407. 퓨처스에서 이 선수가 특히 이제 상무에 있을 때 퓨처스를 진짜 그야말로 씹어 먹었던, 퓨처스 타격 왕 출신이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1군 무대에서의 타격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인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가을 야구에서 김재윤을 상대로 장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분명히 펀치력 자체는 갖추고 있는 선수다라는 게 입증이 됐고요. 또 이 선수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게, 포수로서 65이닝을 출전, 뭐 많이 출전한 건 아니지만 도루저지율이 62.5%, 8번의 기회에서 5번의 도루저지를 기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느끼셨겠지만 이 젊은 포수의 싱싱한 어깨에 송구하는 모습에 있어서의 민첩성이라든지 공을 빼는 타이밍이라든지 2루까지 송구했을 때 진짜 그 레이저 송구는 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인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젊은 활기 넘치는 플레이로 아마도 2026 시즌에 하나이글스의 미래가 과연 진단케 하는, 미래가 밝은지 어두운지를 진단케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 허인서 선수는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른 포수 대안들은 지금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기록들을 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규현 선수죠. 1군에서 딱 한 타석 소화했어요. 그 한 타석이 안타였기 때문에 우리 팬들은 더욱더 아쉬웠죠. 포수로 쓰지 못한다면
다른 포지션 혹은 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지명타자 포지션이라도 이 선수를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또 있었는데 퓨처스 리그 기록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84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타율은 3할 7푼 6리, OPS가 0.989였습니다. 물론 퓨처스 리그는 1군 리그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타구 투저이기도 하고 퓨처스의 투수들의 수준 자체가 1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규현보다 기록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1군에서 많이 기회를 얻었던 걸 생각하면 사실 장규현 선수를 너무 활용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팬분들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특히 이 선수가 좋은 건 삼진 퍼센테이지가 14%밖에 안 됐어요. 퓨처스 리그에서. 보통은 이제 퓨처스에서 타율이 아무리 높고 뭐 OPS가 높고 이런 것보다도 볼삼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장규현 선수는 볼도 제법 잘 고르는 선수인데다가 삼진을 거의 당하지 않는 선수였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포수를 쓰지 못할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지션 변환을 조금 빨리 해서라도 이 선수의 공격 재능을 조금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한지훈 선수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선수는 아직 어린 선수잖아요. 우리 허인서 선수가 22살이고 장규현이 23살이고요. 한지훈은 이제 19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퓨처스에서 이번 시즌에 57경기 나섰고요. 타율은 2할 2푼 7리, OPS는 0.717, 8개의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파워는 대단하다. 이 선수의 파워는 뭐 어디 가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지만 아직은 컨택 능력이라든지 공을 좀 고르는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포수는 지금 뭐 이렇게 됐으면 포기했다고 봐야죠. 퓨처스에서도 줄곧 1루수로 출전을 했거든요. 이 선수는 아마도 1군에서 활약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군대까지 다녀와야 될 겁니다. 빠른 군입대를 선택할 수도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 3년 후쯤에 한화이글스의 어떤 미래 우타 거포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한지윤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언 선수죠. 많이들 이 선수 도대체 뭐하고 있나 싶으실 텐데 1군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70경기를 출전을 했고요. 타율은 2할 8푼 7리, OPS는 0.850. 뭐 나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쯤 됐으면 팀에서 박상원 선수를 쓸 계획이 없다라고 느껴져요. 이 선수 아직도 어립니다. 28살이에요. 이 선수는 안 쓸 거면 2차 드래프트에서 풀어주던가 아니면 트레이드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박상원 선수는 선수 본인에게도 이거 지금 못할 노릇이거든요. 퓨처스에서는 보여줄 게 없는 선수고 1군 무대에서도 백업으로 제법 나왔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으면은 아주 좋은 선수를 받을 수는 없어도 백업 포수 귀한 팀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미래는 좀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길을 조금 터줬으면 좋겠는 선수입니다. 뭐 그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고 이재원 선수의 플레잉 코치 선임과 더불어 하나이글스의 젊은 포수들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되짚어봤어요. 이 밖에도 뭐 허관회 같은 선수들이 있기는 한데 뭐 일단은 거기에 앞서 있는 선수들은 뭐 앞서 이야기해드린 허인서라든지 뭐 장규현 같은 선수가 될 것이고 박상언 선수를 이번 오프 시즌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 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 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